이촉장, 안규배 이 사람을 민주통합당 24시 민원센터 1일 명예센터장으로 이중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여러분도 주제다시피 김병관 후보자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부사점을 넘어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계속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서비스라는 본인을 추천해서 꼭 장관이 된다는 그런 논리 확산을 지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분이 장관이 되면은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63만 대군과 우리 군이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고 영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신뢰,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예센터장으로 오늘 공개를 당연히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는 참 예쁩니다. 김연아 선수는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밤잠을 설친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에서도 국민들의 갑갑한 마음이 뻥 뚫리는 일이 오늘이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 선출되셨습니다. 한국 가톨릭 500만 신자와 함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상 첫 번째 남미 출신 교황성화의 탄생입니다. 인류의 화해와 우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민생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실종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원 공약은 이미 누더기가 됐고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무료 돌봄 교실 약속도 백지화됐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영유아 보육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무상보육 지원이 전면 중단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식으로 말을 뒤집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겠다면 민주당이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선공약 실천위원회를 구성해서 39개 공통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 김용희 의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로 공약한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지원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요즘 매일 24시간 민원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현장을 돌면서 재래시장, 보육단체,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대선 때 나온 민생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민영재 회복, 서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2년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2월 이주호 교육기술부 장관이 방문했던 곳이란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단순히 CCTV 대수를 늘린다거나 화질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학교 폭력을 4대 사회학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일궈가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과 과정을 넘어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건전한 인성교육의 형성이 되는 그런 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치 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권력의 신여를 자처하면서 참여정부와 여당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와 다시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보복 수사와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장님,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현우석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어제 현우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냈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청문회를 해본 결과 현우석 후보자는 3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 무리더십, 그리고 도덕적 결함도 숱하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어려운 이 경제 난국 속에서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아니다고 판정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합의를 안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 그리고 이 현우석 후보자 두 분 다 결격인 거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두 분을 붙들고 가게 되면은 결국은 국정에 큰 짐만 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너무 고집이 세다.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야당과 함께 가면서 국정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를 해서 여야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대미 수출이 1.4% 증가하고 무역 수지 흑자는 172억 달러로 3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무역 수지 흑자 증가는 수입이 9.1%나 크게 감소한 것에 부인한 측면이 크고 전체 한미 간의 교역량도 3.2%나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당세 수입은 10% 감소했고 미국산 체리, 아몬드, 오렌지 등의 수입은 각각 78%, 60%, 33.4% 급증해서 국내 과일 농가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발효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세계적 경제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아직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아전 인수식으로 자화자찬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재작년 11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한미 FTA 기준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안에 미국의 투자자 국가소송인 ISD에 관한 제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한 그 약속, 그리고 동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한미 FTA 제협상 촉구 결의안에 따라 미국과의 ISDF상을 반드시 관철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이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을 지낸 한만수 한양대 법대교수를 임명했습니다. 한만수 내정자는 국내의 대형 업무법인인 김앤장과 일촌에서
재벌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내세우는 인사입니다. 시장의 독점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한 주요 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입니다. 더불어 한 내정자는 재경부 세대실 고문,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조세 분야 자문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전문 분야와 무관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 한국 절고리의 양장 치마를 입힌 격이니 대통령께서는 이번 내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이 도대체 국방부가 어쩌다 이쯤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핵전쟁 도발 공세가 극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 해군과 그리고 육군 총장 할 것 없이 장성급 군인들이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대기 태세를 유지하면서 운동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국방부의 태도는 참으로 모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 군대 지도부의 5분 대기는 골프장에서 합니까? 준전시 상태에서 태평하게 골프를 치는 군인이 도대체 제정신이란 말입니까?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벙커에 빠진 이 군기를 일으켜서 세우려고 골프장 김병관을 보낸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골프장 김병관, 브로커 김병관, 장관병이 걸린 김병관, 의혹 신기록 제조기라고까지 나오는 김병관입니다. 이런 후보자에게 국민의 생명을,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읍참 병관해야 합니다. 조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이틀에 걸쳐서 조노석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철학도 바뀌는 무소심, 가는 곳마다 꼴찌로 만드는 무능력, 탈세, 위장전입, 재개발 투기, 이중국적 등 무자격만 확인하는 청문회였습니다. 교수와 변호사로 이루어진 참고인들도 만장일치 레드카드를 보였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이끌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조차 청문회 과정에서 적격이라고 말한 분이 유감스럽게도 한 분이 없다고 합니다. 검증은 끝났고 그 결과는 낙제점입니다. 현 후보자는 스스로가 가장 잘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합니다.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인상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당도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제민주화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야를 넘어서 국회가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 책임부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을 경제부총천이어야 합니다. 재벌의 변호인, 대기업 지배주지의 변호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내정한 한만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대기업 지배주지의 이익을 수호해왔던 그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자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어왔다는 말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및 이건희 회장 일가의 세금 경감 소송에서 대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삼성의 변호인에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기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듣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은 선진화법이 아니고 대통령의 독선 탓입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놓고 새누리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항 원내대표는 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하고 이인재 의원은 국회의장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정부조직법을 직권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주장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지연은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1%만 수용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야당 의견 1%만 수용하자고 건의하면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핵심들은 대통령에게 옳은 건의를 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눈치 보고 충성 맹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새누리당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은 국회 선진화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엉뚱한 얘기로 국민의 시야를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방송 장악 의지가 없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우리 야당은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씨가 내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이름에서도 봤듯이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을 임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심판을 임명한 게 아니고 특정 구단의 선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한만수 내정자는 이건 회장이 세금 없는 대물림을 위해 자녀들에게 삼성 SBS,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을 헐값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 국세청이 2003년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 삼성을 변호한 전력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낮고 다수의 삼성 등 대기업 소송을 맡아온 인사입니다. 한만수 내정자가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제대로 수행할지 걱정입니다. 한만수 내정자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던 대로 31조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금융이자 552억 원을 내지 못해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다음 달에 갚을 이자만 500억 원이 넘는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당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 당군 이래 최대의 헛삽질로 끝나고 있습니다. 2006년 코레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용산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 사업은 인허가권을 준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동시키면서 미궁에 빠져버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구 이촌동 2300세대를 개발 사업에 편입시키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하염없이 지체된 것입니다. 용산개발 좌초는 한마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권 욕심과 전시 행정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호소했지만 오 전 시장은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잘못을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 국회의원인 진영 복지부 장관도 오세훈 전 시장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300세대 서구 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서구 이촌동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개발지구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빚이 늘어난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주민 간 갈등으로 공동체는 붕괴됐습니다. 서울시는 조속히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도 주민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불똥은 오히려 코레일 노동자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레일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엉뚱하고 부당합니다. 코레일 노동자들은 용산개발에 아무런 결정권도 책임도 없습니다. 정부는 경광부회하지 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경광부회를 하지 말고 포레일에 대한 구조조정 요구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범 비상대책위원장 있겠습니다. 네, 어제 무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건국안의 가장 집요하고 악랄한 짜맞추기 표적수사였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감행했던 정치검찰이 할 말 없다는 한마디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민 앞에 권검유착 반성문을 제출하고 종아리를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치검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직 검사 파견 금지라는 검찰 중립 공약을 뒤집고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검찰개혁 공약을 뒤집는 것은 여전히 정치검찰을 활용해서 야당과 비판 세력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 안방에 들어놓고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말 장난이고 어불성설입니다. 현직 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필요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내놓은 협상안을 원내대표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은 1년도 안 됐는데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꼴이 아닙니다. 이 새누리당의 국회 선진화법 위헌소송 검토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교과서만 탓하는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우입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부조직법 파행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당은 제발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당의 존망을 걸고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이번 주말 내로 정부조직법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꽉 막힌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서 영화 링컨이 화제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노예제 폐지 수정헌법 통과를 위해서 야당과의 타협을 이룬 데에는 링컨의 면모를 그린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라도 정부조직법을 타결시키고 여야 지도부가 손잡고 링컨을 관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화 티켓 발권은 청와대의 몫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관 현호석 낙제점 학생들의 부정입학 시도를 중단하고 정부조직법 타결에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배재정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인사 설상가상 가경입니다. 김명관 현호석 후보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성시경이라는 이야기 박근혜 정부 초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가 아니라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북고를 붙인 성시경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김종원 미래창조부 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후임으로 어제 최문기 현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박문진 새 이사로 사퇴한 김재우 이사장 대신 김문환 전 국민대 총장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경북고 동문입니다. TK 출신입니다. 뒷배경에 친박 실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문환 박문진 이사는 경북고 출신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이자 친박 핵심인 서상기 의원과 경북중 동기 동창이기도 합니다. 김재철 사장, 친이계입니다. 김재철 사장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김재우 이사장이 나가고 이제는 친박 대리 인사가 박문진에 오게 된 셈입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언론 장악 국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최문기 내정자 역시 경북고 출신으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해 이한구 대표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이 아닙니다. 최근 단행된 차관 인사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지명된 박종일 내정자 이야기입니다. 박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는 사이입니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을 때부터 알던 오래된 인연입니다. 박 내정자는 사격선수 출신입니다. 박종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발탁으로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됐고 이후 박 실장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특히 박 내정자는 지난 태릉 선수촌장으로 있을 당시 선수촌 정문에 새누리당 후보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는 사람 인사가 재현된 데 이어서 보은 인사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경수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소극장 관장인 고학찬 씨가 예술의 전당 새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앞으로 이어질 공공기관장 인사까지 무척 염려스럽게 합니다. 이상입니다.